요즘 들어오는 신축들이 가격이 비싸긴 했는데 주변에 신축 말고 구축들도 가격을 따라가면서 신고가가 나오고 이러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현상은 지금 마포구만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다. 이게 이제 무슨 의미예요? 점점 이게 옆으로 퍼져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파트는 망고쌤. 자, 한 주 동안 있었던 뉴스 중에 제가 관심이 있는 뉴스 몇 개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자, 한 달 만에 이역수 토지에 비껴간 마포 집값 못 말리는 강세다. 자, 요거 신문이 좀 5월 29일자 신문이긴 한데 약간 좀 느린 것 같긴 한데 이제 이 이야기잖아요. 강남 3구가 많이 올랐어요. 그러면 어디겠습니까? 성동구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마포구 이야기했고 이런 이야기인데 사실 지금 마포 가보시면 우리가 알고 있는 마포 신축들 있지 않습니까? 요즘 입주한 신축들은 신고가가 맨날 나오는 건 맞아. 그런데 이제 신축 마포에서도 이제 그 가격대별로 이렇게 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솔직히 마포에서는 이제 마레프가 단지도 크고 센터에 딱 있는데 이제 이거 2018년에 입주했나? 이런 식이 좀 되다 보니까 요즘 들어오는 신축들이 가격이 비싸긴 했는데 이 시간이 가면서 이제 마레프의 입지라는 거는 또 그 동네에서는 또 압도적이니까 마레프가 따라가기 시작하고 마레프 주변에 신축 말고 이제 구축들도 가격을 따라가면서 신고가가 나오고 이러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현상은 지금 마포구만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다. 여러분이 톡방에 들어봐 계시면 우리 톡방 같은 경우에도 그런데 매일 아침에 신고가 올려주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거 보면은 예전에는 강남 그러니까 반포, 압구정, 그다음에 잠실 이런 데 신고가를 많이 봤는데 그런 곳의 신고가는 여전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요즘에 부쩍 마포, 성동, 그다음에 광진, 동대문 이런 쪽의 신고가도 계속 나오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제 무슨 의미예요? 점점 이게 옆으로 퍼져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톡방 같은 경우는 지금 정말 열심히 정보를 올려주셔서 항상 감사한데 저는 그걸 보거든요. 어느 지역에서 신고가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지 그런 걸 많이 본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중요하다. 그러면서 그런 것만 꾸준히 보고 있어도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반기는 본격적으로 상승이 확산될 거고 이제 진짜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 거다. 단 건너 50억짜리 60억짜리 아파트 이야기가 아니라 10억 하던 아파트 15억 하던 아파트가 오르는 광경을 보시게 될 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게 바로 마포 집값 못 말리는 강세 이런 기사하고 연결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마레프가 가격이 조금 다른 데 주변 신축보다는 좀 빠져있지만 항상 그렇지만 신축들이 먼저 가고 나면은 거기 입지 좋은 애들이 따라가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파트는 망고쌤. 자, 7월 DSR 시행 전 막차 수요 들썩, 주요 은행 가계대출 4조 이상 늘었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자, 제가 작년 하반기에 이런 이야기를 했죠. 자, 새해가 되면 은행들이 대출을 해줘야 된다. 영업을 하기 시작할 거고, 그리고 새해가 되면은 대출 비율도 줄어들고 하니까 거래량이 늘어날 거다. 이런 말씀 드렸고, 그런데 이제 이 거래량이 어느 정도 늘어나고 나면은 빠르면 5월, 아니면 6월 달 정도 되면은 거래량이 터지면서 대출이 쌓일 거다. 대출이 늘어날 거다. 왜냐? 거래량이 늘어났다는 이야기는 누군가 샀다는 이야기고 집을 살 때 대출을 많이 수반을 하니까 그러니까 두세 달 뒤에 거래량이 늘고 두세 달 뒤에 대출이 늘어나는 게 당연한 수순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출 규제가 서서히 오기 시작할 건데 마침 정부가 대출이 늘어나고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이제 조심해야 되는 타이밍에 조기 대선이 또 오는 바람에 사실 정부에서는 뭐 마비 상태죠. 뭐 할 일도 없고 뭘 하고 싶지도 않고 이런 상태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런 상황이 왔어. 제가 보기에 이제 5월도 거래량이 만만치 않거든요. 3월도 거래량 많았고 4월도 거래량 적지 않았고 5월도 거래량이 3월하고 4월 사이에 있다. 그렇게 보면은 이제 6월 달에 대출이 많이 늘어날 수 있다. 그리고 정부에서 또 언론에서 하락론자들은 7월에 DSR 시작하니까 큰일 날 거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 막 하니까 그런데 집은 올라. 그러니까 7월 전에 대출 수요가 몰릴 거다. 그런 말씀 많이 들었는데 제 예상대로 우리 예상대로 그냥 시장은 흘러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은행들도 대출을 해줘야 돼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은행들은 대출을 해줘야 먹고 삽니다. 자, 그래서 주담대가 10억까지 해주고 막 마통은 3배, 7월 규제강 앞두고 대출 영업이 과열 상태다 이런 이야기다. 그러면 그래서 지금 대출 이제 금리 보면은 3% 후반까지 내려왔어요. 그렇죠? 대출을 못 받아서 힘든 사람도 있지만 대출을 못 해줘서 힘든 사람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DSR 3단계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DSR 3단계를 해봐야 시뮬레이션 해보면 1.2에서 1.5로 올라가는 거예요, 가산금리가. 그래서 1.2에서 1.5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줄어드는 한도는 금액은 뭐 2, 3천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그거는 금리를 4.2로 계산했을 때 얘기고요. 실제로는 아까 보셨죠? 금리 한번 내렸잖아요? 그리고 하반기에 2-3번 더 내릴 것 같잖아요? 그럼 이렇게 하면 거의 1%가 빠지는 건데 그러면 대출금리가 하락을 하면서 한도가 오히려 늘어나는 게 DSR 3단계에서 줄어드는 것보다 훨씬 많을 거다. 그래서 쫄지 말고 기고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변동금리는 1.5% 가산금리를 100% 적용하지만 고정금리는 100%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잘 생각해 보시고 대출 전략을 중도상환 이런 것도 고려해서 전략 짜시면 좋다. 이런 이야기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그죠? 우리 예상대로, 망고쌤 예상대로 잘 흘러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아파트는 망고쌤. 자, 삼성 믿었는데 평택 미분양 우수수 9평 5억에서 4억 안 사요, 안 사. 자, 제가 이 기사를 왜 갖고 왔냐 하면 여러분 호재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호재. 호재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호재는 뭐 GTX가 생긴다, 뭐 일자리가 생긴다. 맞습니다. 좋은 호재죠. 좋은 호재인데 그런데 집이 안 오를 수도 있습니다. 호재는 두 가지를 항상 생각해야 돼요. 자, 지금 GTX가 생겨가지고 파주나 일산이 많이 올랐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GTX가 생기면 다 오를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리고 평택 같은 경우에 세계 최대의 삼성전자 공장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분양을 많이 해먹었습니까? 그러니까 집이 많이 올랐습니까? 올랐다가 내렸다가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이천 같은 경우에는 SK 하이닉스가 있고 주가가 20만 원이 넘어갔고 이렇게 SK가 잘 나가고 있는데 그래서 이천은 집이 많이 올랐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던 거죠. 제가 몇 년 전부터 말씀드린 게 호재는 민감도가 있다. 똑같은 호재에도 세게 반응할 때가 있고 약하게 반응할 때도 있다. GTX를 봐라. 예전에 인도권에 GTX 생긴다는 썰만 나왔는데도 인도권 주변 아파트 가격이 폭등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지금은 GTX가 생겼는데도 안 오르지 않습니까? 이게 호재 민감도예요. 그거는 호재 민감도는 그 동네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얼마나 좋으냐에 따라서 똑같은 호재 반응이 다르게 나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강남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호재가 있어도 크게 반응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평택에서 삼성이 온다고 하는데 많이 안 오르는 이유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런 거죠. 삼성이 와서 생기는 일자리의 숫자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들어와가지고 거기 일자리에 1000명이 들어온다고 칩시다. 그러면 1000세대가 들어오는데 삼성전자 들어온다고 GTX 생긴다고 지지역에 SRT 들어온다고 그래가지고 3000세대를 지으면 어떻게 될까요? 1000세대 더 늘어났는데 수요는 증가했는데 집은 3000세대가 증가했어요. 그러면 집은 어떻게 될까요? 이게 수요와 공급의 법칙 아니겠습니까? SK 하이닉스가 있는 이천에도 수요는 안 늘어나는데 집은 얼마나 짓고 분양받고 했습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거예요. 수요가 증가하는 것도 있지만 증가하는 수요보다 공급이 더 많으면 집은 내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인데도 미분양 나 있는 거 가서 광고해주고 이런 분들도 있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 삼성은 호재 많고 지지역 생기고 SRT 들어오고 GTX 생기고 호재 많죠. 호재 많은데 그래서 집이 오를 건지 안 오를 건지는 약간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다. 지금 미리 언젠가는 좋아지겠지. 하지만 지금 미리 들어가가지고 고난을 다 겪고 나중에 오르고 나서 팔면 되는데 못 팔면 또 뭐죠? 상처뿐인 영광이 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이런 이야기하면
무슨 이야기 하시는 겁니까? 이런 이야기 할 수 있는데 제가 오늘 오랜만에 데이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무슨 소리냐 하면 리얼망고 에듀 프리미어에 들어가면 나오는데요. 이걸 한번 볼까요? 이렇게 나오는데 경기도 평택시를 한번 볼까요? 평택시 같은 경우에 보시면 이 입주 물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자, 이거 표 어떻게 보는 거냐면 이 파란색이요. 적정 입주 물량이에요. 적정 입주 물량. 그리고 이 빨간색이 뭐냐면 당일 입주 물량이에요. 2025년에 적정 입주 물량이 2,917세대인데 지금 9,300세대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적정 입주 물량의 3배 이상의 물량이 들어오는데 문제는 뭐냐면 내년에도 후내년에도 점점점 후내년에는 13,000호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적정 입주 물량이 3,000호가 안 되는데 4배, 5배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게 데이터로 보면 삼성전자가 와가지고 늘어나는 수요보다 훨씬 공급이 더 많다는 거죠. 이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들어간다? 글쎄요. 물론 언젠가 기회는 오겠죠. 근데 이게 좀 해소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소가? 적정 입주 물량보다 지속적으로 매년 2배, 3배, 많게는 5배까지 들어오는데 집이 오른다? 오를 수도 있겠죠. 그런데 다른 데가 더 이렇지 않은 곳이 더 좋은 거 아닌가? 그죠? 예, 입주 물량도 없고 이런 데도 많은데 왜 굳이 내가 들어가야 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은 다주택자들에게 우호적이지 않고 앞으로도 그러지 않을 건데 하나만 살 거라 그러면 이런 데를 해야 되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 와중에 또 이천이죠, 이천? 이천도 마찬가지예요. 이천은 자 아주 작은 동네예요. 올해 잠깐 적긴 하지만 내년에 입주 물량이 이렇게 많습니다. 이 작은 동네는 작은 우물하고 같아요. 그래서 조금만 돌아 하나 던지면 완전히 이게 다 뒤집어집니다. 큰 호수는 좀 큰 돌이 들어와도 금방 잠잠해지는데 작은 호수는 작은 돌만 던져도 완전히 생태계가 파괴될 수 있어요. 이렇게 입주 물량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어요. 많이 남아있어. 그러니까 가격이 안 오르는 거죠. 그럼 진짜로 안 오르는 게 맞냐? 이런 거 볼 때 제가 그 망고 맵을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그럼 한번 볼까요? 서울 경기를 찍고요. 서울 경기를 이렇게 찍으면 자 보시면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그죠? 빨간색이 오른 곳인데 서울은 다 빨간색이잖아요. 강남 3구하고 과천하고 분당하고 그죠? 용인 수지 오르고 있습니다. 평촌도 오르고 있고 이 남부 라인은 다 오르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 유난히 파란색이 여기 평택이고 여기가 안성이고 여기 이천이다. 이렇게 3인방은 다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공급이 많았어요. 공급이. 호재보다 공급이 더 많았다고. 그리고 파주 많이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색깔이 제일 파랗잖아요. 파주 GTX 생겼다면서요. 이런 거 생각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알고 하셔야 됩니다. 빅데이터. 이게 데이터 아닙니까? 데이터. 데이터를 보는데도 이런 데가 좋다라고 하면 데이터가 무슨 말을 했길래 그러는지 잘 이해는 안 됩니다. 예, 참고하십시오. 자, 그렇다. 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 아무리 호재가 많아도 호재 민감도라든지 공급이 많진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